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화요일이 다가왔어요.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참.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한번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끈하게 뜨겁게 보내시기 바래요. 열심히 일하면서 땀도 흘리고 또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하면서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은 뭐 후덥지근하더라도 마음만은 시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천회장도 그렇고, 이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친한 사이가 있어, 이 친한 관계를 갖는데, 이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한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너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 장난이라도 상대를 탓하는 말, 이 상대를 탓하는 말은 금물이다. 금물이랍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가장 날카로운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잘못이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지적질하는 거겠죠. 하여튼 상대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일침 가듯 말하지 말자. 나만은 자신의 기댈 곳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생각했던 상대의 마음을 팽개치는 그런 행위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잘못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친하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나의 사소한 잘못과 그런 실수를 모두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할수록 작은 일에도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친할수록 상대에게 더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다.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더라. 소중한 보석이더라.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소중한 말을 해야겠죠. 더 소중한 말을 해주자. 이 소중한 말로 단단히 그 다진 관계가 삶의 어떤 시련도 꿋꿋이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소중한 사람한테는 더 소중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구독자. 그런 구독자가 돼야겠죠. 아주 쌀쌀맞고 재미없는 그런 구독자는 싫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그 개미들의 삼성전자를 향한 사랑은 여전해요. 여전한데, 그 7만 전자 고지에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6만 전자로 떨어졌어요. 6만 전자로 떨어졌지만은 개미들은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더라. 개미들은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닥을 확인했다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올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내비치고 있고 9만 원대 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어요. 증권가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날 전일 대비 400원 내려가지고 69,500원, 6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7만원으로 문을 연 삼성전자는 장중에 등락을 막 반복을 했는데, 개인들은 이날에만 490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 주식 토론방에는 뭐 매수 대기 중 드디어 보인다. 그냥 담아놓자. 뭐 지금이 줍줍 타이밍. 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있고. 삼성은 지난 7일 삼성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천억인데 전년 동기보다 95.7% 정도 줄었다고 공시를 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조죠. 22.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하여튼 그 벌이가 급감을 했어. 돈벌이가 급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이더라. 하지만 반대로 저점 매수 기회로 여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또 매수하는 개미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좀. 야, 싸다! 그래가지고 또 개미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라. 증권가에서도 삼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3분기부터 전반적인 감산, 그리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라는 분석도 있고, 증권업 정보업체에 보니까 FN 가이드죠. 기존 했을 때 삼성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67.04% 정도 감소를 해서 3조 5,767억입니다. 3조 5,767억. 유한타는 이 기간에 삼성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도 합니다. 증권사별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한국투자증권하고 KB증권 95,000원, 키움증권, IBK 9만원, 하나증권 78,000원을 각각 제시를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런데 3분기부터는 그 공급 축소랑 수요 회복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D램 평균가 이 가격 상승 시점이 앞당겨질 거라고 합니다. 앞당겨질 거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고요. 근데 3분기부터 고부가 D램이죠. 이 고부가 D램 출하 본격화, 그리고 감산 효과로 D램 평균 판매 단가 ASP 이게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분 적자가 2분기 대비 47% 정도 축소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죠. DP 이 DP 실적 개선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 반도체는 그 감산 효과는 크진 않는데 가격 개선 등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가 좀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하고 모바일 쪽 3분기가 성수기여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4부분별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랑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랑 디바이스 경험 부분은 기대치를 밑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죠. 턴어라운드. 3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2분기보다 13% 정도 늘어난 67조 7천억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512% 증가한 3조 한 7천억 정도로 이제 각각 제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 해외 주요국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유럽식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은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DMA죠. DMA 이 디지털 시장법인데 이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래서 사전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식 규제의 핵심은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둬 가지고 이 당국의 빠른 개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골자예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기준 설정이다, 그런 거죠. 아주 흥미롭네요. 보니까. 그래서 10일날 보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려대학교 ICR 센터랑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이날 세미나 보니까 그 크리스토퍼 우 교수하고 기우세페 콜란젤로 교수, 하여튼 그 공정거래 부위원장 등 글로벌 경쟁법 전문가가 각국의 상황과 정책 흐름을 들려주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곳은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식 접근법인 DMA 핵심은 사전 규제로의 전환인데, 지난 5월부터 시행된 EU법의 핵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규정을 도입을 합니다. 경쟁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시장 획정 등을 기업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런 속도감 있는 규제 집행을 통해서 시장 독점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의도이나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럽식 사전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어요. 플랫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이들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하는데 이 본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플랫폼이라는 정의로 그룹화해 가지고 경쟁법을 적용하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제조가 핵심 사업인 애플하고 이 클라우드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아마존의 사업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이 플랫폼으로 규정되어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을 해요. 기우세페 콜란젤로 바질리카타 대학교 교수. 야, 이름도 긴다. 하여튼 DMA식의 사전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특히 그는 현행 DMA법에 따르면은 삼성 또한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으로 DMA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고 EU에 따르면은 DMA는 소셜미디어, 클라우드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기에 제조사인 삼성도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삼성 인터넷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네요. 그래서 DMA법이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엉뚱하게도 이 같은 의도치 않은 개입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죠. DMA가 제시한 게이트키퍼 조항에 따른 그 예상치 못한 결과와 그런 효과에 대한 그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사전 정의 방식의 규제는 경쟁 당국이 규제의 지름길을 만들려는 것뿐이다. 이러면서 이유는 단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장의 리더라는 정치적인 시그널을 보내려 하고 있다 지적을 합니다.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대만의 경쟁 당국이 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사전 규제 방식의 그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 대만 경쟁 당국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그 발생하는 끼워 팔기나 자기 사업 무대 등 다양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이슈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네요. 그러면서 대만 경쟁 당국의 주요 관심사는 경쟁 이슈보다는 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그 이 사기나 불법 정보 등의 유포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떠드니까 갑자기 목이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게 애플의 MR의 그 헤드셋이에요. 비전 프로인데 이게 확장현실 XR 시장을 둘러싼 메타랑 애플이랑 삼성의 경쟁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새 기업이. 그런데 정작 올해 1, 4분기 그 XR 시장은 지난해 동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XR 시장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애플하고 삼성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올해 1, 4분기 전 세계 XR 기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를 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의 퀘스트 시리즈가 2년 넘도록 신작이 안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XR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소니가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이죠. VR2. 이 VR2를 내면서 이 메타가 퀘스트2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가지고 더 심한 급감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메타는 1, 4분기 퀘스트2 1800만 대를 포함해서 퀘스트 시리즈를 2000만 대 이상 출하하면서 시장 점유율 49%를 기록을 했어요. 2020년 4, 4분기 퀘스트2 출시 이래 가장 낮은 점유율인데 이 메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소니예요. 소니가 선보인 PSVR2는 게이머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전작 대비 한 1.2배 이상 팔린 덕에 소니는 1, 4분기 시장 점유율 32%를 기록을 했네요. 이 밖에 피코, DPVR이 각각 7%, 6%의 점유율을 보였고 피코는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가 인수한 회사인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 감소했고 DPVR은 주로 기업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네요. 교육 분야에서 부진으로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습니다. 이처럼 XR 시장이 주춤하는 이유는 가격대와 킬러 컨텐츠의 부재 때문인데 메타는 전작인 퀘스트2보다 40% 얇아지고
해상도와 디스플레이가 크게 개선된 퀘스트 3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해요. 그래서 XR 시장에 대중화에 나선다는 거죠. 대중화에 나서겠다. 이 제품 역시 499달러, 9달러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MR 헤드셋 그 비전 프로를 공개하다 보니까 XR 시장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은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어. 455만 원이에요. 이에 따라서 내년 출하량도 당초 예상보다 적은 20만에서 30만 대 수준으로 전망되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내년 말이나 출시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요. 구글하고 퀄컴하고 손잡아가지고 XR 기기를 개발 중인 삼성은 내년 하반기에나 해당 제품을 선보일 거라는 관측이 있고 개발 속도를 서둘렀다가 흥행에 실패하면 재고를 떠나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XR 기기는 착용이 쉽지 않고 이 킬러 컨텐츠도 없는데 가격은 비싸가지고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미지수다. 그래서 기기 출시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지금도 기기 출하량이 많지는 않아서 이 시장이 커지려면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차세대 메모리죠.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인데 HBM 이거 시장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하도 HBM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HBM의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에서 서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삼성은 HBM 시장 1위 수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HBM3의 기술력을 또 과시하기 위한 뭐 기관 투자가 대상 IR을 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그렇게 지금 현재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하이닉스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IR을 개최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서 주요 기관 투자가와 주요 증권사, 애널 등 한 30에서 40명을 초청합니다. 이번에 IR은 실적 가이던스와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기존 설명회와 성격이 달라요. 하이닉스의 HBM의 제품 설명과 납품 계획 등을 주제로 하는 기술 세미나 형식으로 열리는데 하이닉스의 IR 담당자랑 함께 HBM 담당 임원 2명이 연사로 참석을 합니다.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HBM의 기술력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은 뒤에 1024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한 제품이다. 그 D램을 많이 쌓은 만큼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크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일반 D램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빨라요. 제품 가격은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싸죠. HBM은 챗 GPT와 같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하고 그 GPU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몰립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AI 서버 수요가 늘다 보니 올해 HBM 그 시장 그 규모는 지난해보다 58% 급증할 거랍니다. HBM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메모리 적자 탈출의 열쇠로 통해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DS 부분하고 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각각 한 8조 5천억, 한 6조 3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죠. 시장 조사업체 자료 보니까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에서 앞선다고 하는데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HBM이 지난해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였어요. 하이닉스는 2013년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서 4세대까지 이제 제품을 줄줄이 선보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D램 12개를 수직으로 쌓은 12단 적층 HBM3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HBM의 큰손이죠. 엔비디아에 납품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그 GPU인 A100하고 H100에 SK 하이닉스 HBM 제품을 탑재하고 있죠. 이 팹립스 AMD도 최근에 공개한 GPU MI300X하고 하이닉스 HBM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죠. 삼성은 올 연말에 HBM3 양산에 나서는데 충남의 천안 사업장에 그 배치된 HBM 설비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가량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수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AMD 등의 HBM을 납품할 예정인데 KB증권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그 반도체 매출에서 HBM3 비중은 올해 6%에서 내년 18%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그 내부 자료를 토대로 1위 수성을 자신했는데 경계현 사장이 지난 5일이죠. 김직원 대상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그 HBM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50% 이상이다. 최근에 HBM3 제품이 고객사들로부터 우수하다 그런 평가받았고 삼성의 HBM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뭐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하이닉스 못지않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활기차고 화끈한 하루 되시기 바라요.